독소는 자주 접하는 단어지만 뇌 독소는 제가 처음 듣는데요. 이게 장시간 과한 상태로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강 교수님? 네, 우리가 신체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아도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를 한다든지 컴퓨터 작업을 하게 되면은 몸이 피로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운동했을 때 쌓이는 피로 물질처럼 뇌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게 되면 독성 작용을 하는 피로 물질들이 전 전두엽에 쌓이게 돼서 뇌가 피로해짐으로써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물질들이 적절하게 이제 배소가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자꾸 축적이 되고 꾸준히 누적이 되면 우울증과 같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뇌 세포의 활성도를 떨어뜨려서 이렇게 에너지가 쭉 떨어지면서 우울감을 느끼게 한다든지 네. 이런 물질들이 지속적으로 쌓여서 신경세포망을 망가뜨리거나 뇌세포 자체를 망가뜨리게 되면은 저 맨 오른쪽 사진과 같이 알츠하이머병의 치매처럼 전체적인 대뇌피질들이 쪼그라지면서 뇌 기능이 떨어지고 인지기능 장애와 치매까지 유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강승한 교수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뇌에 독소가 쌓이면 뇌세포가 공격을 받아서 뇌가 쪼그라들고 뇌 기능이 떨어진다는 건데 이 뇌 독소가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수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무서운 놈이네요, 뇌 독소. 그러게요. 네,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뇌를 망가뜨리는 뇌 독소의 주범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색출해서 처단을 해야겠죠.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대 주범 첫 번째. 이놈. 네. 머릿속의 배기가스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교수님? 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배기가스인데요. 이거는 음식물이 소화돼가지고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나 아니면 몸 안에 세균이 들어와서 또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걸 없애는 과정에서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적당히 만들어지면 되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과도하게 세포를 손상시키고 기능을 떨어뜨려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특히 뇌에서는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활성산소는 과도한 산화작용을 통해서요 세포막이라든가 DNA 또 단백질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세포의 구조라든가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또 신호 전달도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걸 잘 조절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역시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그래서 뭐 폭식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과식을 하신다거나 하는 건 물론이고요. 또 단순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탄수화물이나 가공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신다든지 술이나 담배를 하시는 것은 당연히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배기가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뇌 독소를 만드는 두 번째 주범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좀 이름이 생소한데 과해지면 독성을 유발되는 글루타메이트. 이건 또 뭔가요, 교수님? 예,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우리가 뇌를 열심히 쓸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거든요. 이 글루타메이트가 근데 뇌 앞쪽에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에 너무 많이 축적이 되게 되면 독성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루타메이트는 적당히 있으셔야 돼요. 너무 적게 네. 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시게 되고요. 또 너무 많게 되면 세포가 과도하게 일을 하다가 지쳐가지고 과로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신경 독성이 되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실제로 뇌졸중이 오셨을 때 뇌세포가 죽으면서 한꺼번에 글루타메이트가 나오면서 뇌 손상이 더 심해지게 되고요. 또 과도하게 분비된 글루타메이트는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머리 많이 쓰고 일 많이 하면 머리가 뜨끈뜨끈해지는데 다 맞아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로는 금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뇌 독소 만드는 4대 주범 세 번째 색출해야겠죠? 뇌 속 단백질 찌꺼기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데요. 아밀로이드 베타 저 이거 알아요. 이게 무슨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 아닌가요? 근데 단백질 찌꺼기가 왜 뇌 속에 쌓이나요?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네, 이 아밀로이드 베타는 정상적인 그 세포 막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이상 단백질체인데요. 이것이 이제 이 자체보다도 서로 배출이 안 돼서 엉겨가지고 플라그라고 하는 형태의 송진 같은 이제 떡진 물질들이 세포 사이사이에 쌓이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신경망들을 망가뜨리게 되고 네. 뇌세포를 공격해서 또 세포 안에서는 타우 단백질이라고 하는 2차적인 독성 물질을 만들어서 뇌세포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즉 신경망들도 망가뜨리게 되고 세포 자체를 망가뜨리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세포들이 서로 사멸하고 새로 재생이 되면서 막단백질들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데 네. 우리가 숙면을 취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뇌척수액의 순환을 통해 가지고 뇌에서도 독성 물질들이 배출이 잘 되게 되는데요.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지 못하고 찌뿌둥한 것처럼 이런 독성 물질들이 자꾸 쌓이게 되면은 얘네들이 엉겨 붙으면서 축적이 되고 이것들이 독성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잠을 잘 때 이 찌꺼기들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네 번째 주범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뇌를 둘러싼 빗장의 누수, 비비비 손상? 비비비? 비비비는 또 뭔가요, 강 교수님? 네, 약간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네. BBB는 Blood Brain Barrier, 즉 혈관과 뇌를 막아주는, 차단해주는 장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좀 더 전문 용어인데요. 이제 그 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이고 항상 우리 몸의 전체 혈액량의 20% 정도가 늘 뇌에서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뇌는 굉장히 청정하게 보호가 돼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혈액에서 이동되는 그런 영양 물질 중에서도 혹시 잠재적인 그 독성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뇌세포에게 전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뇌 혈관 바깥쪽을 한 번 더 싸고 있는 화학적 필터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뇌 안에는 신경세포뿐만 아니라 악교세포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면역 보호 작용이라든지 이런 필터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청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가 망가지게 되거나 누수가 되게 되면은 많은 독성 물질들이 이제 유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개골은 우리 뇌를 물리적으로 보호해주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BBB라고 하는 것은 혈관과 뇌 사이에서 화학적인 필터 작용을 해주는 보호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 그렇군요. 뇌를 청정하게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좀 독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뇌 독소라는 말도 생소한데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뇌와 혈관 사이에 장벽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비비비는 왜 누수가 되는 건가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사실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이제 오염된 자연환경이 오염된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고 또 잘못된 생활 식습관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몸은 독소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사실 니코틴이라든지 알코올 같은 이런 현대인들이 많이 접하는 그런 물질들뿐만 아니라 사실 아마 이 마약 좀비거리라고 하는 화면들 보셨을 텐데요. 네. 적 있어요. 마약이라든지 펜타닐 같은 것들에 노출이 되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뇌 독소 작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뇌 세포를 굉장히 짧은 기간에도 심각하게 망가뜨려서 자기 신체를 제대로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문제들이 빠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 한번 감염되고 나서 이제 의식이 안개 쌓인 것 같은 그런 뇌가 안개 쌓인 것 같은 현상이 흔하다 해가지고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 것들이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바이러스가 BBB를 통과해서 뇌세포를 자극해주고 손상시켜주게 되면은 그런 식의 화학적 손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도 방사선이라든지 외부 충격들에 의해서도 BBB가 누수가 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장내 미생물에 있어서도 네. 이 유해균들이 증식하게 되면은 유해균들이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들이 새는장 증후군을 유발하게 되고 그렇게 유입된 독성 물질들이 또 BBB를 자극해서 BBB 염증을 만들어서 누수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독성 물질들이 뇌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자, 뇌 독소 일으키는 4대 주범, 활성산소, 글루타메이트, 아밀로이드 베타, BBB 손상 이렇게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잘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뇌 독소가 쌓이는 이유가 뭘지 김범택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이렇게 뇌독소가 쌓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몸에서 증상들이 나타나시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뇌가 이제 집중하기가 좀 어렵고요. 일을 수행하는 능력인 작업 능력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또 의사결정하기가 참 어려워지세요. 우리가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면 신경을 흥분시키는 글루타메이트하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가바라고 하는 물질 사이에 이렇게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글루타메이트가 너무 많이 나오시게 되면 이 균형이 깨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호 전달을 한다거나 아니면 의사결정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 아밀로이드 베타가 많이 축적되게 되면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데가 고장 나시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외우는 것이 참 어려우시고 기존에 기억을 하고 계시던 뭐 이름이라든가 단어 같은 것들도 기억이 잘 안 나시거나 아니면 자꾸 틀리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게다가 아밀로이드 베타가 점점 이제 손상을 더 일으켜서 대뇌 피질까지 이르게 되면 이게 이 동작이 점점 좀 이렇게 좀 둔해지시고 이렇게 단추를 끼워 넣는다든가 이런 세심한 동작을 하시는 게 좀 어려우세요. 그뿐 아니라 이제 사람 보셨을 때도 사람을 알아보는 영민함이 떨어지시게 되죠.